네, 전문가 모시고 오늘 경축사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74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 최근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 특히나 대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두 분 함께 경축사를 들어보신 만큼 먼저 총평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8.15 경축사는 조금은 예상된 대로였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미래로,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은 경축사였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의 내용에서 보시다 보면 일본과의 그 무역 수출 규제와 같은 무역 마찰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과는 대결보다는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향후 현재의 그 한일 관계의 긴장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향후 8.15 이후에 일본과의 국면은 조금은 역시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원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저는 들으면서 8.15 경축사인데도 이 스케일이나 그 포괄적인 의미들이 거의 취임사에 가까울 정도로 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가 그렇게 함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자유무역주의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속에서 함께 다 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도덕적 우위 명분을 갖고 이제 우회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선에서 대통령께서 일단은 가름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시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하고 미래적으로 더 협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강조해서 우리로서는 정부로서는 도덕적 우위를 갖고 일본을 이제 상대하겠다라고 같이 싸우는 것은 다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일단 도덕적 우위를 갖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경축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장소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인데 이곳이 15년 만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립기념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사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있던 과거에 얽혀있던 감정적인 사설들, 예. 그걸 인해가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마찰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미래로 봤을 때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에서 이렇게 장소를 마련했다. 예전에 천안함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오늘 그 독립기념관 개최 의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2004년 이후로 15년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가 아시다시피 이제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예. 그런데 3.1운동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자면 3.1절,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그 두 개의 역사적 이벤트는 역시 광복 해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결론의 부분을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대통령께서 이 정도 이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2019년에 한국이 일본과 역사 과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세 가지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또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또 끝으로는 남북 한반도 평화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목표 제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커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 그건 이제 국제사회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여러 상생 기초를 마련하는 것들, 노동자와 경영간의 상승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범위 자체도 아시아, 인도까지 이번에 저는 특별하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인도를 좀 몇 번을 언급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저 문제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인도 이야기를 계속 몇 번을 하십니다. 계속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그런 전략 일정 부분은 함께 미국과의 그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 우회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하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인도 태평양 전략이 미국과 중국 간에 마찰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잘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내보이셨다는 점에서도 국제 전략 차원에서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평화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 대통령께서 계속 놓치지 않고 지금 2년, 3년 차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북한은 지금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섭섭하게 행동하고 있긴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이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네. 나라라는 말이 이제 몇 차례나 언급이 됐는데 역시나 단순히 일본만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최근의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상황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그 비행 훈련을 하면서 한반도 영공을 침입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독도를 우리가 방어하려고 했으니까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왜 우리 땅 위에서 너네들이 그걸 지키냐라고 시비까지 거는 상황도 있었고 뭐 거기다가 한일 갈등도 있었고 그런 차제에 또 북한에서는 저렇게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를 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경축사 내용을 보면은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일본과의 어떤 관계도 어떤 뭐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좀 톤이 약간 다운된 차분한 대응을 하자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광복절을 앞두고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봤을 때도 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광복절을 앞두고 또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좀 톤 다운한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언어 자체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만 강한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나라입니다만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한반도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결코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강국들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 100년 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자체가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한국은 경제라고 하는 적어도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주의와 대화를 해나가고 그리고 평화를 교량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로서의 포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은 어쨌든 이번에 수출 규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에 대통령 나름의 철학 부분하고 같이 녹아내리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지만 톤 다운된 그러니까 절제된 표현으로서 듣고 있으면서 조금은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이 대일 메시지의 수위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조금 낮았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 정도 톤, 그러니까 스케일을 크게 하면서 사실은 앞서 교수님 말씀 스케일이 커지면 이 농도는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당히 수위 조절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습은 한일 양국이 양국 둘 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네가 때리면 내가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먼저 때리진 않고 어쨌든 이제 한 막씩 때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도적으로
가지고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일단은 조금 주먹에 힘을 푸는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여드가 융통성 있게 만드는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한일 간의 갈등들이 일단 이것을 뒤로 뒤물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이 어쨌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하루 이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이 계기에 우리 내부의 역량,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냉정해야 되죠. 네. 좀 장기전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나면 네. 오히려 국가 전략상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절한 것은 저로서는 반가운 이야기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경축사를 이제 지난 2년의 경축사와 비교를 좀 해보면요. 2017년, 2018년에는 사실 북한 관련 언급이 뭐 대다수를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만 일본의 거의 뭐 대부분의 비중이 좀 쏠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주시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의 대통령께서 이제 경축사를 하시면서 지지난해 하시면서 사실 일본 문제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미래 협력 부분, 아시아 협력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큰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북한 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이냐라는 부분에 계속 방점을 두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미래를 협력해 나가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떻게 풀 것인가에 이제 방점을 맞추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논조는 이번 올해도 크게 변함없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쨌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드는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는 사실은 추상도가 조금 약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이렇게 분량도 많고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평화 경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의지와 그들 통한 국제사회에 이 자리매김하는 전략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 경제를 계속 이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대화 의지를 강조를 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강해지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일본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이제 일본에게는 종전일이자 패전일이 될 텐데 야스쿠니 신세 공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네. 물론 이제 친서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아베의 행보는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예, 아베 수상 경우에 보통 수상 재임 시절에 한 번 이상을 가게 되면 야스쿠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이즈미 수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고이즈미 수상은 8월 15일에 참배도 했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에 굉장히 반발을 불러왔었고요. 당연히 그 아베 수상으로서도 야스쿠니 문제가 갖는 주변 국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2013년 12월 달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취임 초기에 하면서 야스쿠니 문제를 정리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자기의 부상대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네. 이후의 상황은 물론 뭐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든 강제동원 재판 문제든 계속적으로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사를 살펴봤을 때 이번 올해에 만약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아니면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요들이 더 많이 참배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대결 국면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언밖에 들 수 없거든요. 네네. 따라서 올해는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하고 그 기조를 통해서 최소한 일본 쪽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중국하고는 사실 시진핑과의 최근에 굉장한 밀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과 염두에 둔다면 야스쿠니 참배보다는 즉 네. 보수 회기보다는 어쨌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어필하면서 외교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2013년에 아베 총리가 가고 나서 막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네. 뭐 직접 갈 일이 또 있지는 않을 거다는 이야기를 언뜻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한 번 이상 뭐
거의 관례적으로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가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한 번 가서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공물로 대신하는 그런 제스처라서 특별하게 뭐 오래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아베 정부가 이 신사 참배 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입장이 뭐 충성심이 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냥 일단 국제 여론상에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본다면 우선 아베 총리로서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런 뭐 일본 내에서의 보수 회귀화 를 계속 추동시켜내는 것이고 그 추동시켜 내물이 인해 가지고 수건 사업인 일단 평화헌법을 개정해내는 것. 지금은 헌법 자체를 해석해서 일단은 그 집단 자위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게 위헌 문제라는 이야기 일본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갑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이제 개헌 문구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 일부 야당에서도 이제 개헌 논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무래도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좀 우경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수출 규제와 무역 마찰의 부분은 사실은 아베 수상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룹은 역시 재계입니다. 당연히 경제계의 지지가 없었을 때 정권이 롱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의 또 다른 한 축이 경제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수출 규제는 아베 수상과 관저에서 그리고 경제산업성이라고 하는 부처에서 추동해낸 사실은 합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획득한 이후에 추진된 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수출 규제 부분은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겠습니다만 장기화하게 되면 역시 당연히 반동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계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아베 수상이 상대적으로는 그 7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와 연동된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거기에 화답하는 형태로 조금 더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모양새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어쨌든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양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광복절 경축식 현장 계속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인사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누면서 천천히 지금 경축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추석과 좀 비슷하다고 하죠. 오복 명절을 맞아서는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핏줄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키시노부스케 외교부 키시노부스케라는 이제 총리를 했었죠. 1954년 60년대 그렇게 할 때 뭐 그전 이제 A급 전범이었어요. 그래서 해방되기 전에 전범 그 옥살이도 하고 키시노부스케는 그랬다가 국회의원이 54년인가 되고 나서 또 그것이 파직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본 내에서 자유당 의원이었다가 그랬던 키시노부스케 이 핏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당연히 가서 참배를 하게 되면 하게 되고 뭐 그거는 이 핏줄 문제가 아니라 또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정치 철학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헌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밝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일단은 이 지지 기반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치적으로도 꽤 뭐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일본 그 현재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네. 역사 관계에서 비롯된 한일 간 어떤 경제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개헌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현지 국민들이라든지 언론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개헌은 지금 현재 보자면 역시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아무래도 개헌에 반대하는 지금 현재의 평화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가끔 통계를 잡았을 때 상케신문 같은 데서 했을 때 가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통계에서는 일단 대략 한 6대4 내지 5.5대 4.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정치가 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개헌 문제는 일본이 경험했던 과거의 침략 전쟁, 특히 8월 6일, 8월 9일이면 일본에서는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아베 수상이 불편하지만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모습을 다시 일본 국민들은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측면에서 개헌의 허들은 여전히 높게 잡혀 있고요. 더구나 7월에 끝난 참의원 선거에서도 결국 3분의 1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이번에 키시노브스키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보여줬던 부분은 역시 그 자체가 본인이 개헌의 의지를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본인을 지지하는,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에 대한 제스처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보였습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재미난 일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일본 국민들이 무슨 시민 단체가 뭘 하냐면은 평화헌법 노벨상 추진위원회라는 시민 단체를 만든대요. 예. 나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살아 있거나 사람이 아니면은 노벨상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뭐 누군지 알고 있을 텐데도 이 시민 운동을 일본에서 그렇게 해요. 평화헌법을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되게 참 그 운동을 보면 나는 참 예쁜 운동이다. 이게 현실성은 없는데도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대한 애정과 그런 걸 세계사회,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이라서 뭐 참 그 예쁜 운동이야. 이렇게 참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우선 일본 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인을 사랑하고 또 일본이 이 과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그 부채의식과 마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다 더 이렇게 폭넓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일에 우리 한국 정부도 이번 차제에 이렇게 일단은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우리 제일 공공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하는 어떤 반일을 보다 조금 더 초점을 아베에 대해 맞추거나 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 대통령의 이 상황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희망적인 목소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 또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좀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많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언론에서도 계속 일본, 특히 아베 수상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그렇습니다만, 만약 오염수 지금 110만 톤의 부분을 방출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한반도를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지구 전체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거기도 걸려 있지만 사실 내년에 도쿄올림픽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대통령 경축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는가가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도쿄올림픽을 평창에 이은 도쿄올림픽 이런 형태로 해서 이어가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긍정적인 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여당 일각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정보 제공과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할 것 같습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선을 그은 게 아닐까라고 한다면 이 부분 문제도 사실상 도쿄올림픽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나름대로 아베 수상에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카드로 또 언급되는 게 이제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좀 한국 측의 파기 통보 시한이 오는 24일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8.15 경축사 전에 계속 많은 카드들이 이제 논의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우선 원전 오염수 문제 같은 게 정말 심각합니다. 일주일에 4,000톤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1만 톤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해 쪽을 하면 1년 되면 이게 동해 쪽으로 다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책임지고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 희석시켜내고 그 오염수를 막아내야 돼서 그거는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 국제사회가 굉장히 저기에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언급 안 해도 여러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문제 이야기를 카드로서 이야기한 네. 바 있었지만 일단은 저 카드도 일단은 뒤로 이제 좀 물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하고 이것이 그냥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동북아 전략 그다음 네. 중국에 대한 대응 체계, 중국 러시아의 대응 체계 여러 가지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쓰기에는 너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조금 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내려놓은 것 아닌가. 사실 지소미아 저거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중재를 좀 힘을 받게 해주려고 네. 미국을 끌어다니기 위해서 저 카드를 좀 여론화시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여론화시킬 때까지만 쓸 수 있지 실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은 미국은 더 이상 한일 간의 갈등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쓰기가 어려운 카드, 현실로 쓰기는 어려운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떻게 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좀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한중일 3부 외교장관 회담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가 될 것이냐.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에이펙이라든지 한중일 정상회담까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과 일본 대화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신문 보도에 나온 거는 8월 17일 날 원래 필리핀에서 양국의 외교 차관이 만나는 것들이 신문 보도로 인해서 사실은 중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저는 처음에 그 부분을 조금은 부정적인 이거 움직임인가라고 상상을 했습니다만 예. 뒤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차라리 오히려 차관급의 회담이 필요 없고 차라리 장관급 회담에서 조금 새로운 물꼬를 트는 작업들이 모색될 수 있겠다. 차라리 차관의 만남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스컴에 공개가 되었을 때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한중일 외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출구 부분은 어렵겠지만 이후에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양국 정부의 요로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이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저는 외상회담이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이 수출 규제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을 정도 무렵에는 수속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역시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영역이 네. 정상회담이 12월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2월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출구를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도 어쩌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때문에 지난주부터 저도 굉장히 좀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저 자리가 결코 한국한테 편하지 않은 자리여가지고 이거 도대체 일본 문제가 껴있게 되면 이제 결코 편하지 않은 문제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정부는 한일 문제로 풀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아가려고 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 문제인 거죠.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화 국면을 다시금 돌파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뭐 중국은 그 좋아하는 이야기고 일본도 이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좀 가려고 미국을 설득해서 조금 일단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해서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수위를 낮추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미에 거의 결론 부분으로 쓰신 것이 평화경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한 부분들이 쭉 생각들을 연관해 보면 결국은 한일 갈등들을 우회해서 풀 수 있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북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도 이 북한과의 대화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협의하는 쪽으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와 함께 또 향후 한일 관계 전망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또 하종문 헌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